불 앞에 붙들리는 천명. 아버지 당신이 걸었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나를 믿지 마라. 이거는 네 길이기 때문에 네 거는 네가 만들게 돼. 아버지를 믿고는 물레질을 하지 마라. 천민의 도공처럼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말씀 따라 늘 낮은 자세로 그릇을 빚는 사기장 배창진. 불길에 따라가지고 문양도 생기고 이빨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매력적인 부분이죠. 도자기 하고 싶어? 대법관 안 되면 의사 안 되면 가수 안 되면 도자기.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고단한 길. 하지만 기어이 1200도를 넘나드는 불의 경지 앞에 섭니다. 고집스런 2대 사기장 창진 씨의 가마로 가보시죠. 이른 새벽 창진 씨입니다. 날도 밝기 전 부부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아내 지영 씨의 이른 출근 때문입니다. 내일 시간 안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내가 타러 갈게. 오토바이 그거 되나? 땅으로서 오토바이 조심히 타고. 알았습니다. 갔다 온. 나중에 오후에는 내 전화를 해 타러 갈 테니까. 그녀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낡은 오토바이. 매일 새벽 이렇게 나가세요? 요새는 좀 늦게 나가는 거다. 옛날에 여름에는 5시 반이나 되면 나갔어요. 씩씩한 아내입니다. 지영 씨, 그 조심해 다녀와요. 지금 미안쪽이 추운데 이래 오토바이 타고 그래 가는 게 뭐 마음도 짠하고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씻고 준비해서 저래 가니까. 혜정아. 일어나. 아들 기상은 언제나 창진 씨의 목. 혹시 언제라고? 2월 22일. 그럼 아빠는 안 가도 되나? 응. 그럼 엄마는 엄마는 식탁일 내 비켜 죽고 가야지. 가고. 아? 근데 엄마는 가야 되는데 아빠는 꼭 안 가도 되네. 아빠는 왜 안 가도 되는데? 그때야 돼서. 녀석 서운할 텐데 아빠의 그릇 굽는 날을 먼저 챙기는 8살 아들입니다. 부자는 매일 아침 함께 등원을 합니다. 저희는 사는 데가 이거 차가 못 오는 지역이라 아침마다 이래 제가 태워주고 어떨 때는 또 태우러 가야 되고 하는 뭐 그 덕분에 뭐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좋죠 뭐.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녀석. 정하나 아빠 후배다. 어? 아빠 중학교고 여기야? 그래 진례중학교. 공부 잘할 수 있겠나? 거기 급식소가 너무 커. 어? 급식소가 많이 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 금세 유치원 도착. 인사.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잘 다녀와. 아들과 헤어지고 창진 씨 사기장으로서의 생활 시작입니다. 그는 보물을 캐러 종종 이곳을 오릅니다. 사기장에게 가장 값진 보물, 흙입니다. 김해 땅에서 난 흙으로 김해의 도자기를 빚고 싶은 그입니다. 여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다니시던 길인데 여기 이제 흙 재료라든지 유약에 쓸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약토라고 해서 그 부엽토가 여기 굉장히 좋은 토질의 흙들이 있지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여기 흙을 많이 썼습니다. 이래 끓었을 적에 속살이 하얗게 이 하얀 이 모래질 같은 이 백토가 만져보면 바람 불 때 이렇게 한 날려보면 싹 날아가듯이 그 정도 고운 흙이라 이게 모래질이지만은
날아갈 정도의 이 고운 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제를 해서 서면 굉장히 좋은 흙이죠.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하셨고 또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이래 흑해로 오면은 따라서 이제 와가지고 보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습득이 돼서 이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도공은 사내가 흙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흙이 좋아야 좋은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뭐 정말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게 지고 와서 가마 포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참 저한테도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도 참 애환이 많은 길이죠. 굴곡진 고개를 창진 씨는 이제 홀로 넘습니다. 흙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기장의 팔자. 실험을 통해 여러 흙에 좋은 합을 찾아 이처럼 점토를 만듭니다. 기계에서 이래 흙을 반죽을 하는 것과 사람 손으로 이래 반죽을 하는 것은 도자기를 구웠을 적의 빛깔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 방식대로 아버지가 하셨던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물레에 흙을 안 칩니다. 수고롭게 손수 반죽한 이 흙은 어떤 선을 빚어낼까요? 작품을 만들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형태와 그 선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형태의 의미 없는 형태가 나오겠지. 수십 년간 물레질을 해왔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선을 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자주 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를 만든다면은 한두 개는 이렇게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흙을 처음에 뽑아 올릴 때 두께 조정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했던 선이 아니면 또 다 만들어 가지고도 부숴버리는 경우도 많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실패함으로써 또 느끼고 또 성공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나옴으로써 기뻐하고 다시 또 더 좋은 작품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작업을 할 때 실패하는 걸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난 사람입니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실패 작품들을 깨버리고 눈물 흘린 것을 많이 봐가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60년 도자기밖에 몰랐던 아버지. 고 종산 배종태 선생은 김해 도예가 1세대로 진례 도예마을과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의 초석이었습니다. 집착과도 같았던 탐구, 마지막까지 흙의 정직함으로 살고자 했던 천생도공. 나를 믿지 마라. 이거는 네 길이기 때문에 네 거는 네가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는 물레질을 하지 마라. 가짜 도공은 되지 마라. 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정직한 도공이 되고자 매일 물레 앞을 지킵니다. 이 달 항아리라고 해서 넉넉하고 복이 들어온다는 이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 형태를 참 굉장히 좋아했던 형태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이 달 항아리 형태입니다. 달 항아리에 모나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이 좋다는 창진 씨. 그중에서도 팥색과 쑥색, 녹색이 조화를 이룬 진사 항아리에 주력하는데 진사에 새겨진 불의 춤사위는 계절 따라 돌려가며 볼 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녔다고 하네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 그늘 밑에서 이때까지 했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하니까 종산 배종태 선생의 그 아들이다라는 수식어보다는 소산 배창지의 냄새가 나는 이런 작품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이제 대중들한테 그래 이제 발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창진 씨가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뭅니다. 아빠, 대추 싸주실래요? 네? 퇴근한 지영 씨가 곧장 저녁상을 봅니다. 식구들 먹여야지 아닙니까? 걸어왔으니까 식구들 또 같이 먹어야지.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내일이잖아. 아 진짜 예술가랑 살기 힘들어요. 불경기인데 요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작품을 잘 안 사잖아 사람들이. 근데 저희 생활도자기는 쓰신 분들이 저희는 생활도자기도 고가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쌤은 안 만들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분들이라도 모아가지고 목도는 만들려고 하고 난 자꾸 만들어도 올라하고 선생님 먼저 예술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맨날 내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밥그릇 국그릇 만들라고 도자기 가르치는 줄 알아.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도자기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스승과 제자로 만난 부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행하듯이 그릇만 빚어왔던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아내입니다. 하나 더. 나도 나름대로. 지금 먹어도 되나? 욕봤습니까? 역바신. 지금 먹어도 되나? 하루에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아, 뭐 때문에 그래요? 일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치우고 씻고 자면 되니까. 제일 행복해요 진짜 이 시간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죠. 가난한 사기장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저녁에 일 딱 마무리하고 둘이서 오붓하게 한 잔 먹고 또 뭐 손님들 오시면 뭐 또 한 잔 먹고 이래 하지. 일하면서 술 먹는 거 나 진짜 싫어요. 그 바람입니까? 네. 나 너무 힘든데 일 갔다 와서 진짜 힘든데. 꼭 울지 말고. 알아줄래요? 울지 말고. 내 친구. 투정 섞인 아내의 잔소리 맞아 맛있는 저녁입니다. 창진 씨네 요장처럼 언제나 묵묵히 밝아오는 하루. 오늘 손님이 오는 모양이네요. 따뜻한 차로 오신 걸음을 반깁니다. 인사 도자기는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궁금하죠. 안 오면은 작업은 잘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작품이 나왔는가 그런 거 보러 오죠. 붉은색 나는 걸 주로 진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붉은색과 파색과 녹색, 그러니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숙색 그런 이제 작품을 추구를 하는데 이 불길 따라 가지고 한 가지 유약인데 불길 따라가 문양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할 때마다 그때 다 똑같은 작품이 안 나오고 불길에 따라 가지고 문양도 생기고 빛깔도 나오고 하는 게 그게 매력적인 부분이죠. 백자나 청자는 앞뒤가 없잖아. 그렇죠. 얼굴이 없는데 그렇죠. 누구 집 도자기는 보면은 한 달은 요래 쫙 돌려놨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자주 오시는 분 도자기 또 샀나? 근데 이 두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 잘 안 하는데 이 작품들이 아버지 유작이라고 보면 되지. 점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안 보이면서 곡선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곰 삭듯이 사람도 좀 사가져야 되고 숙성이 돼야 되고 이 흙 작업을 하면서 많이 긴 세월을 보내야 저는 이제 은연중에 저는 이제 곡선이 나오겠죠. 한 60 넘어가고 70 다 돼가고 하면 저런 선이 안 나올까 싶기도 한데. 그럼 지금 니들 도자기 안 사야 되겠다. 60 넘어서 사야 되겠다. 참 세련되지 않는 저런 선이네. 저거 이제
저거를 이제 손님이 떠난 오후 창진 씨가 어딘가를 찾았는데 이곳에 왔다는 건 가마에 불 뗄 날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속속들이 그리움이 배어있는 이곳. 이게 아버지의 그 참 손때 묻은 가마고 고집스러운 이 가마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불 떼고 하면 이틀 밤을 새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조용한 산에서 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때 아버지 이렇게 장작을 열었을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장작을 나눠주는데 아버지도 잡을고 저도 잡을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을 탁 마주치면 서로 웃고 그러면서 불 떼고 하는 기억들이 많지.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린 곳. 그에겐 사기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자궁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마를 보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버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작업하는 거를 좀 그대로 주시고 내려가시는데 그래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랬댔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올바른 도공이 되기 위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루 한 번 꼭 아들 요장을 찾아오셨던 아버지. 정직한 스승이자 인생의 사부. 당신이 떠난 후 아들은 요장에 박혀 홀로 수행하듯 그릇만 빚어대었습니다. 창진 씨네 가마입니다. 아버지의 가마에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불 뗄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첫 가마입니다. 소나무 재가 많다든지 정리가 안 되고 무작정 한다면 그 이물질이 묻어버려 가지고 그 작품의 색깔, 빛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제 이 가마 재임을 하기 위한 그 전 과정입니다. 도공으로서의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님 젊은 혈기였을까요? 가마를 크게 지어선 사서 고생을 하는 중이라는데 이 가마 제작할 때 아버지가 그때 코치를 해주시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마를 짓는데 고생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작게 가마를 제작을 해서 한 번 뗄 것 두 번, 세 번 떼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코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젊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크게 짓는 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세 개의 봉으로 된 전통 가마가 보통인데 창진 씨네는 5개의 봉을 갖고 있으니 준비부터 불 뗄 때의 노동까지 곱절로 품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유약 작업을 준비 중인데 이 또한 아버지에게 배운 전통 방식으로 제조를 한답니다. 이 소나무 재와 그 장석이라는 돌가루가 있습니다. 장석이라는 돌가루와 우리 붉은색을 내는 우리 구리, 동, 그걸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이 빛깔을 내는 유약인데 이게 우리 전통 유약이라고 보면 돼. 젖을 찌게 이 농도를 맞추는 겁니다. 이 유약의 농도. 그래서 이게 유약이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것과 요 손등을 요 발랐을 적에 손등에 이제 이래 흡수되는 거를 보면 이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게. 몇 달간 빚어놓은 항아리들의 유약 재개를 합니다. 선이 참 예쁘네요. 이제 몸을 말리면 불의 운명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소주 한 잔 먹고 마는 뒤고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죠. 뭐잘 되겠죠. 항상 잘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잘 될 겁니다. 아내 지영 씨가 좋아할 생활자기도 있고요. 창진 씨가 좋아하는 항아리들도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주면 돼요. 혼자서 하기 힘든 일, 이웃에 아는 형이 품앗이를 해줍니다. 동생입니다, 동생.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 전통 가마에 들어가 그릇을 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길이 잘 받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레 자리를 잡아주어야 하죠. 아, 이번 가마는 정말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조금 덜 미안하고 좀 잘 돼 좋은 작품이 나와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무늘 구멍만 남긴 채 벽돌을 쌓고 흙을 발라 입구를 막아주면 불 뗄 준비가 끝납니다. 그의 가마가 연기를 토해냅니다. 도자기들의 운명은 이제 불길이 관장할 것입니다. 가마와 불 그리고 인간 삼위일체의 대장정. 이제 뻔불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한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일까지 잠은 잘 수가 없고 계속 가마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선조 도공들 그리고 아버지 노력해서 이래 했는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람인데 이래 올리는 거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아버지 꼭 저를 이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하나 되는 순간 당신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며 소산 배창진만의 빛깔이 만들어지는 이의정입니다. 가마가 열을 받을 수 있도록 밑불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한 30% 놓으면 잘 됐다. 거기에서 또 포인트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한두 점이 꼭 나오게 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한 가마 전체를 다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를 넘기며 가마 앞을 지키는 아버지를 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창진 씨가 쓸쓸해 보였을까요? 정한이가 아빠 곁으로 옵니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기는 뭐 서운하지만은 또 뭐 도공의 길보다 더 뭐 좋은 삶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것도 자기 이 머리대로 가는 거지. 왜냐면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럼 도자기는 아빠 혼자 맨날 해야 되네. 아니 그럼 대법관 안 되면 의사 안 되면 가수 안 되면 도자기. 마지막 히든 카드가 도자기가. 그게 아니고 도자기 안 되면 웅기. 창진 씨도 어렸을 적 절대 아버지 따라 도자기 일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었대랍니다. 자신이 그러했듯 아들 녀석 눈에도 그가 하는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일 테죠. 불을 뗀 지 15시간. 가마는 천도를 넘깁니다. 아 오케이. 지금 몇 도지? 오케이. 이제 1번 통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저 3번 통까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온도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아이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이라고요? 너다 떼, 내가 다 뗐는데. 웃기지 마라. 아니 날로 몰라. 나는 뭐라는 거야. 빨리. 웃기지 마. 나와 참고 되고. 이제 제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나무 좀 내어주. 이래 해주니까 제가 좀 추울 타임. 혼자서는 절대 안 되거든. 절대. 이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래.
예, 첫 번째 통에 열 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저 불이 지금 한 몇 도 되겠노? 불이야? 불 때는 거 구경 오시는 거? 예. 신기하잖아요. 불 때는 거. 이런 거 잘 보기 힘들잖아, 지금. 구경하기도 힘든 일. 창진 씨는 지금 얼마나 힘에 부칠까요? 두 번째 밤이 깊어갑니다. 쉼 없이 장작을 넣어가며 1300도에 가까운 불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불 때는 날이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또 부산서 또 이렇게 또 아이고 농장. 손님 맞이는 사실 지영 씨의 몫입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집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거기라요. 사람들 가마 불 뗄 때 손님들 오셔가지고 보고 또 오셨던 분들이 또 가마 낼 때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고기 그것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 1차 구우는 기다리고 다. 그러니까 시장 많이 봤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해서 아니 자고 싶다. 진짜 불 뗄 때 보면요 불쌍해. 그래서 사는 것 같아. 그 불쌍한 측은지심이 들면 안 된다 하더라. 평생 못 떠난다 하대 이 굴레를. 근데 보면 안 됐어. 불 뗄 때 마지막 통, 5번 통, 4번 통 뗄 때 보면요 진짜 안 됐어요. 살뜰한 아내 덕에 손님들은 맛있게 가마 떼는 경험을 즐기고 왁자한 분위기의 남편은 쓸쓸하지 않은 것이죠. 뒤쪽으로 계속 가네. 통과가 되게 불 구멍이 요만한 게 여기 그 구멍 속으로 이제 열기가 올라가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빠르고 쉬운 길만 가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통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해 지역 90여 개 요장 중 전통 가마를 쓰는 곳은 4-5곳. 그만큼 옛 맥을 잇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 힘들죠. 그러나 또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있고 또 이렇게 가마 집힌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중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도자기를 굽는 걸 보고 하면 굉장히 이 피부적으로 흡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가 힘들지만 합니다. 하고 지금 잠이 안 죽겠습니다. 지금 소자만. 아이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틀 밤 꼬박 가마에 불을 지펴야만이 1270도. 그제야 불은 가마속을 비춰줍니다. 온몸으로 불을 품었던 가마도 이제 열흘 동안 몸을 식힙니다. 드디어 가마문을 여는 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며 작품 하나에 울고 웃는 예술가의 숙명이 고개를 펼치는 날입니다. 같기도 한데 작품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조금 고민을 더 하고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또 너무 기만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숙색과 이 파색과 붉은색이 삼색이 다 넣으면서 이렇게 문양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불이 힘들죠. 아이고 이럴 때는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